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역사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합천 구간의 역사 위치를 놓고 합천군과 거창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자칫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창군과 합천의 인사가 남부내륙철도 역사 유치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역사 유치 장소는 예88 고속도로 해인사 나들목. 거창에서도 가깝다 보니 거창군과 해인사의 이해가 일치한 겁니다. 남부 내륙의 균형을 발전을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가 해인사역이라는 것을 알리고 설득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 교록문화유산 또 한국 불교의 삼부사찰의 하나인 여기를 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저희가 봐도. 해인사 측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창군도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해인사역 유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합천군은 합천 구간의 역사 위치 선정에 다른 자치단체는 간섭 행위를 그만두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는 합천군의 역사에 대하여 어느 위치에 선정해야 된다는 등 합천 군민들의 여론을 분열 조장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역사 위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제시한 합천읍 인근의 용주면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인근 군가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한 합천 역사 위치에 대해 최대한 존중한다. 엇갈린 합천 역사 위치,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여기다 경남북의 여러 자치단체들도 역사 유치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열의 끝은 고속철이 아니라 완행열차로, 예산 낭비로, 소모적인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남부내륙철도의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쯤 역사 위치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MBC 경남이 연속 보도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차단 방역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백신 개발입니다. 백신 개발 언제 가능한지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발병해 1950년대 후반부터 유럽으로 확산했습니다. 치사율 5%인 구제역과 100%인 돼지 열병은 백신이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백신이 없습니다. 28개 이상의 구조 단백질이 감싸고 있고 강력한 항체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온은 물론 pH 4에서 11 사이 산성과 알칼리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조건에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 때문에 냉동 고기는 물론 햄, 소시지까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가열이 안 되고 들어오는 축산물이 많기 때문에 그 축산물로 인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신 개발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유럽연합에서만 백신 개발에 1,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미국, 중국도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백신 개발에 나서는 것보다 국외 개발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향후 5년, 한 10년 이내에는 상용화되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지금 컨소시엄을 형성을 한다든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국내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돼지 농장까지 확산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는 5년여 동안 차단 방역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조,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주총 저지에 나서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인수의 첫 단추인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노조가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내각, 투쟁, 승리, 투쟁, 결사, 투쟁. 물적 분할로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로, 한국해양조선이 모회사로 분리되면 대우조선도 자회사로 편입돼 하청업체로 전락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단역, 노동, 고용보장 또한 아무것도 승계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통과가 되고 나면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나
정말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하청으로 전략하는 꼴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이 열리는 내일까지 합숙 농성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을 두 개사로 분리하는 계획은 이미 대우조선 인수 방법에 포함되어 있어 주총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 대립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과 함께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또 주주총회가 열릴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부도덕한 법인 분할을 막아낼 것입니다. 노동자의 힘으로, 민주노총의 힘으로, 울산시민의 힘으로. 울산시와 정치권, 시민단체도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주주총회 현장에 경찰이 배치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면서 주총 장소가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 시내버스 업체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 용역 최종 보고에서 용역업체가 기존의 표준 운송원가 임금 분석에서 각 버스 업체의 시급을 계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업체는 오늘 보고회에서 재정 지원금을 최저임금 대상 임금과 대상이 되지 않는 임금으로 구분할 수 없어 정확한 시급을 계산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진주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진주시와 용역업체가 사실상 표준 운송원가의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최종 보고회를 언론과 시민단체에 비공개하려 해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진주 백악기 세계 최대 공영 화석산지 현지 보존 시민 모임이 진주 정촌 공영 화석산지 보존 방안과 관련해 이전보다 현지 보존을 하면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자체 분석 결과 이전과 현지 보존 비용 모두 380억 원대로 비슷한데 현지 보존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전 보존하면 모든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한 2019 을지 태극 연습 기간인 지난 27일 함양군이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임원들을 초청해 지역 가수의 공연과 음주를 곁들인 만찬을 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양군 예산으로 진행된 이 만찬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여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만찬은 문화관광해설사 팸투어 행사의 하나로 함양과 내년 산삼 엑스포를 알리기 위한 일상적인 행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주시 일자리 지원센터가 진주시 청사 1층 로비로 이전해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 로비에 문을 연 일자리 지원센터에는 직업 상담사가 상시 배치돼 구인 구직 신청과 취업 상담과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남에 등록된 지역 건축사를 대상으로 밀양 부북지구 307가구의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특별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추정 설계비 9억 2,400만 원인 이번 공모 설계의 주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 키우기 좋은 임대주택이며 경남에 등록된 700여 명의 건축사들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고 LH는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진주지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어제 박정훈 교육감과 이영주 초대 경남 지부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열고 전교자가 걸어온 길의 영상 상영과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전교조 진주지회는 현재 450여 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